40년 전 최미경은 김선영의 가방을 복도 한가운데서 뒤집었습니다. 쏟아진 동전들과 웃음소리. 오늘 그 동전의 주인은 회장실에 앉아 있고 동전을 던진 사람은 그 건물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선영의 휴대폰에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단톡방이었습니다. 반장이었던 정혜숙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40년 만에 여는 동창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0월 25일 토요일 저녁 6시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 김선영은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멤버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28명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최미경.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김선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실 창문 너머로 강남의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40년이 걸렸습니다. 김선영은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5년 만에 과장이 되었고 10년 만에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모든 걸 걸었습니다. 실패하면 인생이 끝나는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선영은 성공했습니다. 회사는 커졌고 빚은 다 갚았습니다. 10년 전에는 이 건물을 샀습니다. 강남 한복판 지하 3층 기상 12층짜리 빌딩. 1층부터 6층까지는 자사가 쓰고 나머지는 임대를 줬습니다. 김선영은 이제 자수성가한 성공한 여성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성공했다는 실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뭔가 허전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뭔가 풀리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봄. 점심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던 복도. 최미경이 김선영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뒤집었습니다. 교과서와 공책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동전들.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동전들이 복도 타일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최미경과 친구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김선영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기었습니다. 동전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학생들이 구경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선영은 다짐했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다고. 언젠가 반드시 성공해서 최미경을 내려다보겠다고.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김선영은 성공했습니다. 최미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선영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동창회 단톡방에 답장을 쳤습니다. 참석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후 김선영은 캘린더를 열었습니다. 10월 25일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10월 25일 토요일 김선영은 오후 내내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너무 화려하면 과하고 너무 수수하면 아쉬웠습니다. 결국 네이비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샤넬 제품이었습니다. 액세서리는 최소한으로. 진주 귀걸이와 가는 목걸이. 구두는 페라가모. 가방은 에르메스. 거울을 보니 완벽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 김선영은 차를 몰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라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연회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문 앞에 서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샴페인 향과 향수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연회장 안에는 이미 20명 정도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얼굴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혜숙이 김선영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정혜숙이 김선영의 손을 잡고 연회장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김선영은 한 명 한 명 악수하며 인사했습니다. 모두가 김선영을 반겼습니다. 성공한 동창이었으니까요. 김선영은 자연스럽게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최미경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안 온 걸까요? 김선영은 정혜숙에게 물었습니다. 최미경은 오냐고. 정혜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다고 했다고. 아마 조금 늦는 것 같다고. 6시 20분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최미경이 들어왔습니다. 김선영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최미경은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이었습니다. 액세서리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방도 작고 낡아 보였습니다. 최미경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몇몇 동창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최미경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구석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들고만 있었습니다. 김선영과 최미경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최미경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선영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만에 마주한 최미경.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였습니다. 7시가 되자 정혜숙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간단한 개회사를 했습니다. 40년 만에 모인 것을 축하한다고. 모두가 건강해서 다행이라고. 그리고 몇몇 동창들을 호명했습니다. 근황을 이야기해 달라고. 3명이 앞으로 나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혜숙이 김선영을 불렀습니다. 김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마이크를 받아들었습니다.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김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구석에 최미경도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마이크를 잡고 간단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사를 소개했습니다. 중견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남에 본사 건물도 소유하고 있다고. 직원은 150명 정도라고. 너무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되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3분 정도 이야기하고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김선영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최미경을 다시 봤습니다. 그녀는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박수만 쳤습니다. 김선영과 눈이 마주치자 최미경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뷔페 음식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접시를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김선영도 음식을 담았습니다.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동창 몇 명이 수다를 떨었습니다. 누구는 남편이 의사라고, 누구는 딸이 미국 유학 중이라고. 평범한 자랑들이었습니다. 김선영은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최미경은 여전히 구석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접시에 음식을 조금 담았지만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최미경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마치 연회장에 있지만 동시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8시가 넘자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술이 돌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누군가 노래방 기계를 켰습니다. 몇몇이 앞으로 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80년대 가요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최미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선영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미경을 관찰했습니다. 40년 전 그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반에서 제일 예뻤고, 제일 인기 많았고, 제일 목소리가 컸던 최미경. 지금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아무와도 섞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9시쯤 되자 몇몇 동창들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내일 약속이 있다고, 집이 멀다고 인사하며 나갔습니다. 김선영도 가방을 챙겼습니다. 정혜숙과 포옹하고 몇몇 동창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연락하자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연회장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김선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따라 나온 것을.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아. 김선영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복도 끝에 최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연회장 불빛을 등지고 서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김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최미경이 몇 걸음 다가왔습니다. 복도 조명 아래로 들어서자 그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 처진 입꼬리, 거칠어 보이는 피부. 김선영과 같은 나이였지만 더 늙어 보였습니다. 최미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몇 번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창피해서 오늘 말 못했다고. 사실은 김선영의 회사를 안다고. 그 건물을 청소하고 있다고. 김선영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최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의 사업이 망했다고.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서 빚이 생겼다고. 집도 차도 다 날아갔다고. 아파트에서 반지하로 이사했다고. 아들과 딸의 대학 학자금 대출이 아직 남아있다고. 그래서 청소 일을 시작했다고. 김선영은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최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외주 청소업체에서 일반 건물을 맡았다고. 그러다 1년 전 강남 쪽 건물을 배정받았다고. 출근 첫날 건물 입구 간판을 보고 놀랐다고. 김선영의 회사였다고. 그래도 일은 해야 했다고. 돈이 필요했으니까. 최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한다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복도를 닦고 유리창을 닦는다고. 가끔 회장실이 있는 12층까지 올라간다고. 김선영이 출근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다고. 하지만 인사하지 못했다고. 너무 창피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최미경이 손을 모았습니다. 거칠어 보이는 손이었습니다. 청소 장갑을 끼고 벗기를 반복한 손. 세제에 절은 손. 걸레를 짜고 쓰레받기를 든 손. 최미경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떨리는 목소리로. 그리고 선영아 라고 불렀습니다. 40년 전 그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복도에서 가방을 뒤집었던 일. 동전들을 쏟았던 일. 지금 생각하면 정말 나쁜 짓이었다고.
어렵고 철없었다고. 그때는 몰랐다고.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될지. 최미경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가끔 생각난다고. 바닥에 무릎 꿇고 동전을 줍던 김선영의 모습이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후회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김선영은 최미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명품 구두를 신은 자신과 낡은 단화를 신은 최미경. 샤넬 원피스를 입은 자신과 값싼 블라우스를 입은 최미경. 에르메스 가방을 든 자신과 작은 인조 가죽 가방을 든 최미경. 40년의 시간이 모든 걸 뒤바꿔 놓았습니다. 김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짧고 차갑게 내일 회사에서 보자고. 최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선영은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최미경이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밤 김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최미경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복도에서 눈물을 닦던 모습, 미안하다고 말하던 목소리, 40년 만에 들은 사과. 하지만 김선영의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건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복도의 동전들이 생생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며 동전을 주었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낄낄거리는 소리. 최미경의 목소리가 제일 컸습니다. 김선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며 동전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선영은 변했습니다. 학교에서 말수가 줄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절대 이대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성공해서 최미경을 내려다보겠다고. 월요일 아침 김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7시 30분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라 도로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김선영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8시 20분 회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청소 카트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미경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출근해서 야간팀과 교대를 할 시간일 겁니다. 김선영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김선영은 지시했습니다. 청소팀 명단을 가져오라고.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10분 후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외주 청소업체 소속 직원 명단이었습니다. 총 12명. 그중 최미경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주 6일 근무였습니다. 담당 구역은 1층부터 5층. 시급은 12,000원. 김선영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삐 걸어갔습니다. 김선영은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주말을 포기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김선영은 다시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청소팀 최미경 씨를 회장실로 오게 하라고.
업무상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전화라고. 비서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선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5만원권 지폐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깨끗한 새 돈이었습니다. 김선영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김선영은 회의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월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켠에는 계속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오늘 저녁 6시 최미경이 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올 것입니다. 청소복을 입고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오후 3시쯤 아래층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청소팀 관리자였습니다. 최미경 씨에게 회장실로 오라는 전달을 했다고, 최미경이 많이 당황했다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고, 관리자는 그냥 회장님께서 부르셨다고만 전했다고, 김선영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5시가 지났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5시 30분 비서가 먼저 퇴근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김선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회장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딩들 사이로 노을이 번졌습니다. 김선영은 책상 위에 5만원권을 다시 봤습니다. 아침에 꺼내놓은 그 돈.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지폐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스치는 느낌, 바스락거리는 소리, 40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5시 50분이 되었습니다. 김선영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등을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책상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5만원권은 다시 책상 한쪽에 놓았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김선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5시 55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린 걸음, 주저하는 걸음. 회장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 김선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들어오라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최미경이 들어왔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연두색 유니폼이었습니다. 가슴팍에 업체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뒤로 묶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손에는 청소 장갑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미경은 문 앞에 섰습니다. 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김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냐고. 김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책상 건너편에 앉아서 고급 의자에 기대어 명품 정장을 입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미경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디에 손을 둬야 할지 몰라 앞으로 모았습니다. 김선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책상을 돌았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찍는 소리만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김선영이 최미경 앞에 섰습니다. 둘의 키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당당했고 한 사람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 건물의 주인이었고 한 사람은 이 건물을 청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 전과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김선영이 책상으로 돌아가 5만원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최미경이 그것을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김선영이 다시 최미경에게 다가갔습니다. 5만원권을 손에 들고 김선영은 최미경 앞에 섰습니다. 최미경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김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40년 전 그날을, 복도에 쏟아진 동전들을. 최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김선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무릎 꿇고 바닥을 기었다고, 동전을 하나하나 주었다고,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그중 제일 크게 웃은 사람이 바로 최미경이었다고. 최미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선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했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언젠가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악착같이 살았다고, 밤을 새우고 주말을 포기하며 일했다고, 모든 것을 걸고 이 회사를 일으켰다고, 그리고 지금 최미경은 그 건물을 청소하고 있다고, 김선영이 앉았던 화장실 변기를 닦고, 김선영이 걸었던 복도를 쓸고, 김선영이 만졌던 유리창을 닦고 있다고.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라고. 최미경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개를 든 채로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선영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들을 필요 없다고. 사과도 필요 없다고. 이미 어제 들었다고. 김선영이 5만 원권을 최미경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최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청소일로 망가진 손. 김선영이 말했습니다. 받으라고. 그때 내가 내 앞에 던진 동전들 기억나냐고. 이제 내가 내게 돈을 주는 차례라고. 치킨이나 사 먹으라고. 최미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선영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김선영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부르라고. 여기서는 그게 맞다고. 최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김선영이 돌아섰습니다.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도 된다고. 최미경은 5만 원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김선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업무 시간이라고. 나가보라고. 최미경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김선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회장실에, 고요함 속에 김선영은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에서는 최미경이 회장님이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눈물 섞인 목소리, 5만 원권을 쥐었던 손, 그 손끝이 묘하게 뜨거웠습니다. 복수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복수, 최미경에게 수치를 안겼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느꼈던 그 수치를 이제 갚았습니다. 동전으로 받은 모욕을 지폐로 되돌려줬습니다. 김선영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속이 텅 빈 것만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빌딩들의 하나둘 불이 켜졌습니다. 강남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선영은 여전히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서 회장실은 어두웠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빌딩 불빛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습니다. 김선영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5만 원권을 쥐었던 손, 아직도 그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뜨거웠습니다. 마치 불에 댄 것처럼. 김선영은 손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잘한 걸까요? 김선영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최미경에게 5만 원을 쥐어주고 치킨이나 사 먹으라고 한 것, 회장님이라고 부르게 한 것, 40년 전의 모욕을 그대로 되돌려준 것, 잘한 걸까요? 잘한 건 아닙니다. 김선영은 인정했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관대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최미경이 사과했음에도 눈물을 흘렸음에도 그녀에게 수치를 안겼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여유도 없었고 승자의 관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못한 것도 아닙니다. 김선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담아왔던 응어리, 복도에 무릎 꿇고 동전을 줍던 그날의 수치, 밤마다 떠올랐던 그 장면, 아무리 성공해도 지워지지 않았던 상처, 이제 풀렸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풀렸습니다. 40년의 응어리치고는 잘 풀었다고 김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최미경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그날의 복도를 떠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김선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동창의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어제 동창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찍어서 올린 사진들. 김선영도 몇 장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 동창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정혜숙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언제 보냐고. 내년에 또 만나자고. 몇몇이 답장을 달았습니다. 좋다고, 기다리겠다고. 김선영은 메시지들을 읽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껐습니다. 단톡방을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김선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저녁 약속이 있는 사람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중 한 명이 최미경일 것입니다. 손에 5만 원을 쥔 채 지하철을 타고 반지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수치심에 떨며 김선영은 그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40년의 빚을 갚았습니다. 김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회장실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